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발레리나 김주원 하면 러시아가 소련이었던 시절 러시아 볼쇼이 발레학교에 발탁된 1세대 유학파의 국립발레단의 수석 무용수 그리고 무용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부누아 드라당스에서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수상한 한국 발레 르네상스를 일으킨 주역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현역으로 무대에 서면서 머물지 않고 도전하는 발레리나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요즘은 부산 오페라 하우스 발레단과 대한민국 발레 축제의 예술 감독까지 맡으면서 대중과 더 깊이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레리나 김주원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발레리나 김주원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워낙 발레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스타시고 또 방송도 많이 하셔서 일반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아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가끔 알아봐 주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아주 많이는 아니고요. 네. 발레를 하셔서 그런지 제가 들어올 때 뵈니까 마스크를 하셨는데도 그 자세며 이 자태가 딱 꼿꼿하시고 반듯하신 게 멀리서도 저분은 발레 할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을 것 같아요. 저 말고 다른 분들도요. 네, 아무래도 발레가 이렇게 척추를 고추 세워야 되다 보니까 네네. 그냥 이렇게 밖에서 보면 좀 저도 무용하는 친구들 보면 발레 하는구나 이렇게 티가 나죠. 네네네 알아보긴 해요. 예. 발레를 12살 때부터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몇 년 되신 거예요? 나이가 나오나요? 말씀드릴게요. 36년째, 7년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발레 하면은 그 토슈즈 네. 신고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막 연습 많이 하고 그러면 빨리 닳죠. 네, 그게 소모품이어서요. 예. 좀 땀이 많이 나고 오래 신으면 그게 이렇게 저희는 토슈즈가 죽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무게를 견딜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은 못 신죠. 그럼 얼마에 한 번씩 그걸 갈아야 돼요? 작품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예를 들어 백조의 호수는 1막, 2막, 백조, 흑조가 있으면 예. 공연 때 2개 정도는 신어요. 한 공연에 네. 한 켤레를 못 신어요? 네, 클래식 발레 같은 경우는 토를 신고 해야 되는 테크닉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조금 빨리 죽는 편이에요. 이야, 그 토슈즈 값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토슈즈 값이 엄청나게 들죠. 36년을 하셨으니까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해봐도. 계산 안 할래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무용하는 분한테 예술가한테 연세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지금 36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제 곧 앞에 이제 5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네, 곧이에요. 아직도 무대에 서신다. 네. 이런 분들이 흔치 않는 거죠?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네네. 선배님들 중에 그렇게 오래 서신 분들은 또 계셔서 네. 외국에도 많이 있고 제가 아주 대단하거나 새로운 건 아니고 예. 그래도 나름 열심히 오래 추고 있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도 매일 운동을 하루에 서너 시간씩 매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오늘 아침에도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조금 감기가 걸려 있는 상태인데도 네.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플 때 근육이 더 빠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오늘은 그래도 한 2시간 반 정도 하고 왔습니다. 그게 루틴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누워서 하는 운동이 한 25분 정도 되는 게 있고 네. 그다음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이제 바로 플랭크를 하는데요. 플랭크가 좀 변형된 액티브한 동작들로 한 1시간 정도 하고 코어가 발레도 진짜 네, 중요하죠. 그렇죠. 그다음 다리차기 또 한 30분 정도. 그다음 서서 밸런스 잡는 또 운동이 또 있고. 네. 그다음 스쿼트를 또 한 200개 정도 하고. 예. 그러면 아침에 일정 있고 이런 날도 있잖아요. 새벽같이 모임이 그렇죠. 줄창이 있을 수도 네네네네.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일찍 일어나요. 더 일찍? 네. 몇 시에요? 예를 들면 6시에 나가야 한다거나 그러면 저는 한 3시 반.
일어나서. 발레리나 아무나 못하겠네요. 아무래도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제가 근력이나 체력이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운동 시간이 좀 늘어난 건 있어요. 와. 네. 근데 사실 누가 뭐 시키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그렇잖아요. 제일 네, 그렇죠. 높으신 분이잖아요. 지금 이제 활동을 어디서 하고 계시죠? 제가 올해부터 대한민국 발레 축제 대표 겸 예술 감독도 하게 되고요. 감독도 맡으셨죠? 네, 그리고 부산에서 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부산 오페라하우스 발레단 예술 감독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감독님이니까 뭐 누가 시키지도 않잖아요. 사실 하루쯤 빼먹어도 뭐 크게 뭐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네. 없어요. 불안하신 거군요. 아무래도 무대에 서야 되니까 예. 제가 아주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서면 안 되니까 네, 투시줄 씻는 동안은 그래도 조금 제 몸을 그렇게 조금 잘 다스려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동작이 혹시 뭔가요? 좀 여기서 내가 한계가 느껴지려고 해. 네, 저는 이제 클래식 발레는 못해요. 사실 안 한다기보다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2019년에 디스크가 한번 터진 이후로는 제가 그때 한 달 정도 병원에 누워서 생활을 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도 힘들 거라고 했는데 어찌됐건 뭐 열심히 재활을 해서 지금 춤을 추고는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제가 췄던 지젤이나 백조의 호수 이런 건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예. 이제 제가 지금 제 몸 컨디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춤들. 또 뭔가 더 원숙함에서 나오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겠죠. 네, 좀 삶이 담긴 인간 냄새가 나는 춤들. 네. 그래도 많은 그 발레 팬들은 그 우리 발레리나 김주원 씨의 그 지젤을 네. 잊지 못할 텐데. 그렇죠? 아유, 아니에요. 너무 훌륭한 지젤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 전설이죠. 네. 감사합니다. 저 궁금했던 게 이제 발레 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발레리나들 이렇게 꽉 조이는 옷을 입잖아요. 막 네. 숨도 못 쉬고 맞아요. 막 앞에도 꽉 조이고 뒤에도 꽉 조이고 그래서 내가 저 마르신 분들이니까 저게 가능하지. 근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약간 콜셋 같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게 발레는 인간의 신체로 가장 아름답고 긴 라인을 보여줘야 되고 네. 지저분한 군더더기를 없애 나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몸의 곡선이 너무 나오게 되면 길게 라인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그렇게 몸을 컨트롤하고 의상도 좀 그걸 도와주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네. 오로지 그 발레 라인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어떤 여성의 곡선이 드러나면 그게 방해가 되는군요. 곡선이 있어도 네. 그 곡선이 있는 자기 자신의 신체로 아름답게 라인을 만드는 방법들을 다 만들어내지만 그 콜셋 같은 의상 자체는 좀 너무 부각되어져 보이는 부분이 없이 네. 그냥 예술 작품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효과도 있어요. 네. 평생 몸무게가 40kg대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50은 넘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제는 조금 이제 약간 그 클래식 발레 쪽에서는 뒤에 왔으니 약간 네. 편안하게 좀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근데 사실 백조유사하고 국립발레단에 있고 이럴 땐 제가 한 46kg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48? 정도. 많이 봐준 건가요? 근데 조금 그래도 건강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살집이 있는 상태예요. 발레리나들은 살찌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남자 무용수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근육이 보일수록 라인이 훨씬 섬세해 보이니까. 네네. 아무래도 또 연습량이 많아서 잘 안 찌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얘기를 나눌수록 지금 잠깐 얘기 나눴는데도 나는 죽어도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 요즘 관객들은 어떤 작품들 혹시 많이 선호하시는지. 요즘은 좀 작품이 옛날이랑 그 선호도가 옛날에는 뭐 발레하면 백조의 호수 뭐 이런 거 연상했는데 네.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여전히 발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백조의 호수 그런 클래식 발레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이 발레가 원래 만들어진 그 시기에는 4시간 정도예요. 네. 백조의 호수 같은 경우는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4시간 동안 극장에 앉아서 공연을 보기도 힘들고 네. 7시 반에 시작하면 거의 다음 날이 돼서야 끝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4시간. 예, 그러니까 그 사막자리를 뭐 2막 4장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한 2시간 정도 인터미션까지. 그래서 클래식 발레도 좀 시간이 변해가면서 조금 시대에 맞게 좀 변해온 것도 있고. 네, 요즘은 좀 너무 긴 시간 공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객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4시간은 정말 네. 그렇지만 그런 작품의 네. 전체를 공연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뭐 클래식을 잘 보존하는 거기도 하고 네. 또 그 2시간 되는 전막 발레를 보는 게 또 사람들은 관객분들은 많이 좋아하세요. 클래식을 보러 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국악하시는 판소리 하시는 네. 분들도 물론 요즘 맞아요. 굉장히 많이 퓨전화되고 대중화됐지만 한 번씩 완창을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완창을 유튜브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네. 예, 중간에 밥 먹고 설거지하고 네. 아직도 네. 하고 있고. 네. 네. 그렇죠. 네. 와, 5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심청가였나. 네. 근데 수군가. 예. 수군가. 예.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오랜 시간 숙성의 시간을 지나서 길다면 길고 길지 않다면 길지 않은 시간 같거든요. 네, 5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근데 또 그렇게 주는 그 느림에서 오는 미학이나 좀 아름다움이나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탕이 돼야 거기서 파생되어 가지는 네, 어떤 뭐 네, 이런 짤막한 네. 것들도 그 뿌리가 있는 거죠. 네, 클래식이 잘 네네. 보존되고 그렇게 기초공사가 잘 된 위에 새로운 혁신이 와야 진정한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서 네. 네. 전 사실 제대로 된 발레 공연을 한 2번 정도 봤던 것 네. 같아요. 봤던 것 같고 이제 텔레비전에서 좀 많이 네, 보기도 네, 하고 네. 그랬는데 그 사실 발레리나들 춤추는 거 보면은 그 자체로 정말 예술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제 너무 제가 발레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얘기 같고 좀 발레 공연을 제대로 더 좀 속속들이 네. 재밌게 즐기려면은 어떤 좀 꿀팁 같은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클래식 발레 같은 경우는 네네. 뭐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동화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레단들마다 조금 버전이 다르거든요. 조금씩 차이가 네, 있군요. 뭐 등장 인물의 이름이 다르기도 하고, 네. 예를 들면 국립발레단의 호두깎이 인형의 여자 주인공 소녀의 이름은 마리라면, 네. 유니버셜 발레단 같은 경우는 클라라라고 하고, 그래서 약간씩 조금 다른 버전이기 때문에 공연 보시기 전에 그냥 프로그램북 사실 필요도 없이 네네. 전단지가 요즘 되게 잘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컨템포러리한 추상적인 그런 춤 공연을 보실 때 그냥 너무 어렵고 뭔가를 이해하려고 너무 노력을 하면 더 힘든 것 같고요. 네, 그냥 네. 피카소의 그림이나 좀 추상화를 볼 때 느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예. 어떤 감성적으로 나한테 와닿는 느낌? 네, 그래서 조금 너무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그냥 느끼려고 하면 음악처럼. 네, 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또 이게 발레가 이렇게 어쨌든 대사가 없으니까 네. 좀 뭔가 스토리를 공부하고 가면 훨씬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예. 저희는 형식에 맞는 뭐 마임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좀 조금 공부하고 가시면 또 공연하기 전에 그 작곡가의 음악을 좀 한 번 더 듣고 가시면 네, 훨씬 네. 좀 잘 보실 수 있죠. 요즘 말이죠. 제 주변에도 발레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예. 네. 50대에도 이렇게 발레하고 환갑이 됐는데 발레 좀 배우는 학원에서 공연한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네, 네. 있고 그래서 되게 부럽기도 하면서 이 나이에도 저게 되나? 일반인들이 발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네, 네. 발레하면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제 뭐 자세 교정이라든가 네. 이게 너무 좋다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발레를 하면은 어떤 게 좋아질까요? 예. 정말 신체적인 걸로 봐서는 어른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좀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거는 왜
등이 굽고 자세가 삐뚤어지면 이 장기 사이의 근육들이 네. 빨리 약해진대요. 아. 네, 그래서 코어 복근을 유지하고 자세를 유지하는 거는 사실 그 몸의 바깥 부분 말고 안 부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지점이 있고 네네네. 또 혈액순환에 되게 좋으니까 건강에도 좋고요. 그러니까 네. 무리하게 저희처럼 너무 많이 하면 부상도 있고 아프지만 적당히 하는 발레는 너무너무 도움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가 되나 일단 발끝으로 쓰는 것부터 그게. 네. 그리고 또 뭐 요즘 취미 발레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살다가 발레를 하는 동안은 몸도 계속 신경 써야 되고 네. 땀도 흘릴 만큼 좀 힘들게 움직이다 보면 아, 내가 누군지라는 기억이 좀 나신대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땐 정서적으로도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땀을 흘리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36년 동안 발레를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발레리나들은 약간 그 어떤 다른 예술에 비해서 조금 어떤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정년도 좀 상대적으로 짧다는 말씀하셨고 네. 아무래도 좀 출산하고 이러면은 좀 체형도 변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네. 발레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 고민 갈림길에서 우리 김주원 발레리나 네. 김주원 씨는 발레를 택하신 게 아닌가. 되게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요즘은 네. 발레하는 발레리나 분들 중에도 네. 아이를 낳고 다시 돌아와서 너무너무 활동 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저는 너무 춤만 추다가 네. 나이가 들어버렸고 나이가 조금 되니까 사실 출산에 대한 고민은 너무 크죠. 오히려 네. 어릴 때 빨리 낳고 돌아온다면 모르겠는데 네. 이제는 1년 정도를 쉬는 건 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하게 되죠. 한 40대 중반 초반이 되면서부터는 춤을 더 추고 싶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네. 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직도 사실은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리적 나이로는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워낙 그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관리가 돼 있으셔서 일반인들보다 한 10년 이상은 좀 신체 나이가 젊지 않을까.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속은 훨씬 더 많이 아픈 것 같기도 해요. 네. 아유. 네. 아무튼 뭐. 네. 그래서 많은 대중분들이 또 김주원 씨를 무대에서 볼 수 있으니까 저희는 굉장히 행복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국립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어요. 몇 년 계셨었죠? 15년 있었어요. 15년 하고 이제 스스로 나오신 거잖아요. 네. 스스로 나오시고 지금은 이제 부산에서 네. 부산 오페라하우스 발레단 예술 감독을 맡고 계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해외에서도 굉장히 러브콜이 많이 왔다고 하던데 해외를 가지 않으셨어요. 브누아드라당스라는 상을 받고 나서는 네네. 좀 제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게스트로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그 상 자체가 제가 국립발레단에서 100% 국립발레단 스태프들과 무용수들과 네. 한국 코리안 심포니가 함께 만든 작품으로 제가 그 상을 받기도 했고 네. 그래서 한국 발레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나는 좀 더 한국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네네. 뭐 게스트로 또 다닐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의리를 지키신 거군요. 의리라기보단 국립에서도 너무 좋은 레퍼토리를 많이 가져오던 시기였고 네. 또 그 안무가들과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국립발레단이니까 네. 더 좀 다른 생각을 하기에는 계속 새로운 작품들을 하던 시기여서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발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이제 발레 공연 같은 거 이렇게 뭐 신년 이럴 때 많이 네. 해주잖아요. 보면 그때는 정말
잘 모르는 제가 볼 때도 우리나라 발레단에서 발레하는 거하고 외국 발레단에 그 보면 차이가 확 났어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 발레단 수준이 세계적이라고 제가 보기에도 느껴지거든요. 네, 제가 봐도 지금 저희 지금 후배님들 춤추시는 거 보면 네네. 이제 뭐 외국 무용수들에 비해 체격도 전혀 뒤지지 않고 뭐 기능적으로도 너무나 뛰어나고 그리고 예술적으로도 너무 깊이 있는 표현들을 하는 후배들이 많아서 네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저희가 출 때보다도 또 지금은 훨씬 더 발전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발레 수준이 그 정도 됩니까? 네, 제가 볼 땐 네네. 외국의 큰 컴퍼니들에도 다 한국 사람들이 주역을 하고 있고 지금 국립발레단 같은 경우 유니버셜 발레단 또 와이즈 발레단 뭐 광주시립 서울시립 뭐 부산시립 이런 발레단들에서도 춤추는 무용수들 보면 너무너무 잘 추더라고요. 네. 네. 이제 3년 동안 대한민국 발레 축제 예술 감독을 맡으셨잖아요. 네. 이제 감독 맡으신 지 이제 몇 달 안 된 거죠. 네, 작년 10월, 11월부터. 네. 굉장히 지금 사실 바쁘게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발레 축제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기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네, 올해가 15년이 되는 해인데요. 기존에 해왔던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이끌어 오셔서 네네. 대한민국 발레 축제는 15년 내내 거의 매진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축제를 통해서 수많은 안무가들과 무용수들이 또 배출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뭐 기존에 해오셨던 그런 전통이나 훌륭함은 제가 잘 배워서 가져가지만, 지금 현재 한국 발레계의 어떤 시기라든지 그리고 저희 발레계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관객분들이 좀 힘들지 않게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무대도 만들고 싶고 또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커넥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 해를 가는데요. 발레에서 파생돼서 뭐 발레와 무대와 뭐 관객분들 또 다른 장르의 무용수들 또 어떤 여러 가지 조금 콜라보되는 재밌는 무대도 조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 발레 축제가 연중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요? 네, 5월 말부터 네. 이번에는 5월 초네요.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한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달 넘게 한 달 넘게. 네. 벌써 티켓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티켓은 아직 저희가 오픈은 안 했는데요. 저는 아까 다 매진됐다고 했을까 봐. 네. 예, 근데 벌써 문의 많이 주고 계세요. 네. 이제 올해 저희가 프로그램이랑 이런 걸 곧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또 공개를 할 거고. 네, 네. 벌써부터 5월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네. 예술 감독이 되어서 이제 무대 아래에서 후배 발레리너들이 그 춤추는 걸 보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내가 춤출 때랑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세요? 제가 직접 추는 것보다 제가 같이 연습하고 그리고 무대에 올라 있는 후배들을 보는 게 훨씬 더 긴장되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잘했으면 좋겠고 네. 제가 객석에서 박수를 제일 크게 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춤췄을 때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들을 저희 후배님들께 조금 다 전달해주고 싶은 욕심도 있고 또 더 멋진 작품이나 무대로 또 그분들을 무대에 세우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관객분들이 그런 좋은 무용수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래서 욕심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오늘 김주원 씨랑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굉장히 겸손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기보다는 세월이 흐를수록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다고 느껴져서 정말 그 집중하는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욕조에 들어가는 시간까지도 이렇게 맞추셨다고 그러던데. 네, 무대에 서고 공연이 있거나 아니면 리허설 할 때도 예를 들면 연습 시간이 10시 정도면
그 전에 한 45분 전까지 가서 저는 몸을 조금 움직이다가 예. 뭐 기본 바를 시작해야 하는 것도 계산해야 되니까 네. 발레단 예를 들면 발레단에 언제까지 도착하는지도 제가 예. 체크를 하겠죠. 그러면 몇 시쯤 집에서 나가야 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시쯤 나가기 전에 제가 해야 할 숙제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운동이라거나 아니면 저는 아침 저녁으로 욕조에 들어가는데요. 연습량이 네. 많을 때는 몸을 풀어야 되니까. 네, 몸이 굳어 있으니까 예. 조금 자기 전에도 풀어주고 일어나서도 근육이 뭉쳐서 담이 결리지 않게 조금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다 예. 보니까 욕조 들어가는 타이밍이나 시간도 좀 계산이 되어지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살면서 사실은 뭐 크고 작은 변수들이 막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막 끼어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발레리나 발레리노들 같은 경우는 저희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스케줄이. 왜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발레가 젊음의 예술이잖아요. 네. 짧게 그 시간 안에 정말 모든 걸 춤이랑 내 몸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짧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되는데요. 발레밖에 안 하는군요. 거의 다 그래요. 근데 김주원 네. 씨만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유독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다들 뭐 예를 예. 들면 지방 공연이나 해외 공연 같은 데 가면 그 다음날 리허설이나 공연이 있으니까 네. 거의 룸서비스 시켜 먹거나 다들 그래서 저는 막 공연 다녔던 곳의 경치를 잘 기억을 못해요. 해외 그 많은 외국을 갔어도 네. 제대로 구경하거나 뭐 이럴 시간이 없는 네, 여유가 걸어서 없는군요. 좀 아프거나 그런 근육이 뭉칠까봐 그런 고민도 있고. 네. 참 남이 볼 땐 굉장히 화려한데 네. 정말 단순하고 어찌 보면은 조금 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네, 좀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그렇게, 하루하루. 네, 왜냐하면 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몸을 단련한다라는 거는 너무 금방 티가 나니까. 네. 네. 아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흘렀는데 사실 김주원 씨 하면은 우리 발레 유학파 1세대 또 우리 한국 발레 르네상스의 주역으로 통합니다. 사실 그 볼쇼이 발레 학교 네. 어린 시절에도 유학을 갔었는데 그 얘기도 궁금한 게 참 많아서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레리나 김주원 씨와 함께했습니다.